자, 이제 이 3장에서는요, 이제 G12 시험을 구체적으로 보는,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G12 listening 섹션에서 퀘션만 정확하게 알아듣더라도 50% 이상 먹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챕터 1과 챕터 2에서 어떤 스피킹의 기본을 갖다가 들으시는 훈련을 하시면 이 듣기의 퀘션에 대한 리스닝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좀 생각보다 작진 않아요. 작진 않고 어떤 형태의 퀘션이 오는 걸 갖다가 지금 시험에 기출되는 형태를 갖다가 쭉 넣어놨습니다. 예제적으로요. 이것만 잘 들으시더라도 제가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80% 정도의 실제 시험에서 퀘션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얘도 공부를 하실 적에, 연습하시고 공부를 하실 적에 맨 처음에 어떤 문장이 있을 때 한국의 뜻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지만 그 뒤부터는 영어 자체로 그 의미를 갖다 파악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걸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게 단기간 내에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또한 다음에 여러분께서 좋은 그 직장을 가지시고 하면은 영어로 쓰실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가 하면요. 그때 대화를 하든가 할 적에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 그 자체로 느끼는 훈련을 갖다가 지금부터 조금씩 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단지 해석하면 마음만 편할 따름이에요. 많은 경우에 놓쳐버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청크를 갖다가 잘게 썰은 것과 두 번째는 청크를 갖다가 넓게 썰은 것, 그 다음에는 청크 없이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스피드로 쭉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의 청크를 잘게 나눈 데서 메커니즘을 갖다가 챕터 1과 챕터 2에서 한글 기억하시면 메커니즘을 갖다가 느끼십시오.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좀 더 한 초딩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서 읽는 것, 그리고 이제는 맨 아래 세 번째 거는 성인으로서 쭉 읽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요, 이렇게 QR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QR 마크를요 이렇게 찍으시고 들으시는 겁니다. 1. What is mentioned about the service offered by Mr. Palmer's restaurant? What is mentioned about the service offered by Mr. Palmer's restaurant? What is mentioned about the service offered by Mr. Palmer's restaurant? 자, 이렇게 각각 한 개의 퀘션에 각각 3번씩 연습할 수 있게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첫 번째 말식에 이렇게 청크가 잘지 않습니까? 장을 갖다가 비동사는 뒤쪽에 붙는다는 것, 전치사는 뒤에 있는 명사 쪽에 청크를 형성한다는 것, 앞에 있는 이론에 다 있습니다. 그걸 연습하시고요. What is mentioned about the service?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서 하실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그 뒤부터는 의미를 생각할 때 영어 단어 자체로 의미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연습하시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딕테이션, 그 키워드 단어를 딕테이션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what와 그리고 시험에서는 when, where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쭉 해놨습니다. 이것만 다 보시더라도 별 문제 없으실 겁니다. 이제는 여기 보면요, 리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리마인드 부분은 금방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금방 했던 거 갖다가 이제 다시 복습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 성인이 말하는 스피드대로 한번 쭉 다시 복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갖다가 영어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갖다가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
What is mentioned about the service offered by Mr. Palmer's restaurant? What is mentioned about the service offered by Mr. Palmer's restaurant? What is mentioned about the service offered by Mr. Palmer's restaurant? 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문장 갖다 3번씩 복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은 뭐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그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의미보다 한국말 팔머라는 한국말보다 what라는 무엇이라는 한국말보다 what라는 그 스펠링을 떠올리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극복되실 겁니다. 그러면요, 실제 시험에서 괜히 그 마음속으로서 한국말로 해석하다가 뒷말을 놓치는 그런 부상사가 안 생겨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한번 보시고요. 이제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딕테이션은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딕테이션이요. 됐죠? 딕테이션을 연습하시는데 이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키워드를 적어라. 키워드만을 적어라. 다 적을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접근하시면 키워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키워드를 어떻게 적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도 키워드를 적으라고 실제 시험에서 적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처음에 이 키워드를 적기 위한 방식으로서는 뭐냐면요. 되도록 다 적으십시오. 되도록 다요. 많이 적다 보면요.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익혀서 이런 것들이 키워드구나 라고 하면서 단어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키워드를 적는 것은 정말 그라운드리스예요. 어디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가장 중요한 걸 고르란 말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여기 이제 그 QR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QR 마크를 이렇게 찍으시고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면서요. 적을 만큼 적으십시오. What is not a feature of the advertised fax machine? What is not a feature of the advertised fax machine? What is not a feature of the advertised fax machine? 자, 여러분께서 이거를 3번을 들으시면요. 이렇게 what가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not가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feature란 말을 들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fax machine이라는 걸 들으실 겁니다. 이걸 갖다가 맨 처음부터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맨 처음에 다 적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다 못 적으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의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걸 갖다가 해답에 넣었었는데 저는 그 리스닝 공부할 적에 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성가시더라고요. 집중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 해설과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거 적어보시면은 리스닝 그 퀘스천은 웬만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됐죠? 이게 생각보다 양은 많지만요. 그리고 앉아서 집중하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몇 번 연습해 보시면 퀘스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러분께서 어떤 중압감 같은 걸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압감이 없으시면 또 덜한 중압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제 제가 뭐 문법 강의 같은 걸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법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문법을 알아야지 문장의 전개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게 바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무리 총이 좋아도 총알이 없으면 그 총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총알만 있더라도 어떻게 뭐 불을 붙여서라도 발산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 있는 단어는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딩 있지 않습니까? 독해에 나온 단어까지 커버가 될 거예요. 양이 많아요. 양이 많거든요. 다만 독해에 나오는 단어하고 제가 좀 달리 한 것은 이거는 리스닝의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관사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사가 있죠. 관사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관사 형태도 넣었습니다. 왜 제가 넣었냐면요, 여러분께서는 맨 처음에 첫 번째 단어는 백팩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백패크와 백패크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백팩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백팩은 백팩이 뭐지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이 많은 경우에 관사를 갖다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어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그 공식적인 시험에서는 대부분 다 관사를 넣든가, 관사가 있어야 되는 단어에는요, 꼭 넣든가 아니면 복수 처리와 하면서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 그 수험생으로서 이 단어를 갖다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사까지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서 리듬을 놓치잖아요. 됐죠? 또한 여기 이 부분은 그 단어 읽어주는 거 굉장히 빨리 쭉쭉쭉 넘어가 버려요. 그 의도는 뭐냐면은 실제 시험에서 단어를 듣지 않습니까? 그죠? 문장을 구성한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께 그 단어의 뜻이 뭔지 갖다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쭉 흘러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듣는 걸 빨리 하고요. 뒤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께서는 맨 처음에 들으실 적에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한국말 해석을 보셔야 되겠지만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실 적에는 그냥 단어 자체를 떠올리십시오. 단어 자체를 떠올리시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그 백팩하면 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 가방을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떠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think 같은 거, 생각하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은 그 단어 스펠링 자체를 떠올리십시오. 그 훈련을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뭐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뭐 식사하실 때나 뭐 교통편을 어디 가실 때나 좀 계속 듣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단어만 보더라도 여기 있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가 나온다. 그 문장에서 유추해 나가는 수준으로서 문제를 갖다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독해 부분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좀 빠르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거고요. A backpack, a bag, a bakery, a balance, a ballroom, a banquet, a battery, a bazaar, a bed, a bench, a beverage, a bill, a blackout, a blanket, a blueprint, a bonus. 예, 이런 식으로 쭉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도 순간순간 망설이지 않고 그 의미 자체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날 때마다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 정도만 하시면 단어에 대해서 문제점 없어요. 오히려 넘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 단어들이 부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록 처리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어가 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시고요. 이제는 듣기에 주안점을 둔 또 다른 단어를 넣었습니다. 바로 유사 단어입니다. 이 유사 단어 같은 경우는요, 첫째, 발음적인 게 첫째지만요. 발음이 헷갈린다는 게 첫째지만, 그런 거는 뭐, B하고 V 같은 거는요. V하고 B 있지 않습니까? 가방할 때 bag의 B와, 그리고 승리할 때 victory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금방 여러분께서 캐치를 하셔요. 조금만 들어보시면요. 이해하시면요. 근데 뭐, 장음, 단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께 회의가 옵니다. 아니, 말하는 사람이 말이 빠르면은 말이 빠른 자의 장음과 말이 느린 자의 단음은 거의 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는 뭐로 극복하느냐? 문장을 이해하시면요. 그 문장에서 이 단어를 쓴 의도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하셔야지만이 외국인들이 특히 영어권 원어민들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슷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QR 마크로 하시고 나면은 1. Absolute, obsolete. 자, 이런 단어를 제가 또한 넣은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오히려 발음적으로 헷갈리면서 의미적으로 헷갈려 버리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넣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요. 단어 자체 발음적인 그 어떤 섬세한 그 발음적 차이를 갖다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관사는 넣지 않았습니다.
관사는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거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물론 앞에 있는 그 기본 단어와 겹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